올라 반갑습니다. 자, 최근 엔비디아가 DLSS5를 공개하고 올 하반기 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이제 DLSS 4.5와 멀티프레임 제너레이션의 성능까지 끌어올리면서 게이밍 그래픽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신작 바이오하자드 레퀴엠을 통해 어떤 게임인지, 그리고 이 게임에는 엔비디아의 RTX와 DLSS4 기술이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를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영상에서의 테스트는 지포스 RTX 5080 모델을 사용한 시스템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세부 모델은 이노3D의 지포스 RTX 5080 X3 OC 화이트 모델을 선택을 했고요. 요즘 워낙 PC 부품 구하기가 쉽지 않은 시즌이라 PC 관련된 부품이라고 하면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좀 설레긴 합니다. 카드 모습을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생긴 모델이에요. RGB가 과하지 않아서 깔끔한 디자인의 시스템을 구성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아마 마음에 들만한 모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영상을 보시고 댓글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제가 한 분 선정해서 RTX 5080을 선물로 드릴 거니까요. RTX 50 시리즈 그중 5080을 통해 살펴본 바이오하자드 레퀴엠은 어떤지 관심있게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바이오하자드 레퀴엠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그래픽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구분하기 쉽도록 레이트레이싱 및 DLSS 관련 항목들을 모두 끄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사실 이 상태에서도 바이오하자드 레퀴엠은 충분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래픽도 상당히 좋죠. 최신 RE 엔진 기반으로 디테일이 굉장히 좋은 편이고 시작 지점에서 본다면 사람과 도로의 차량 등 공간의 밀도도 상당합니다. 그런데 바이오하자드 시리즈는 액션 게임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저처럼 공포 장르를 싫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무서운 호러 장르 게임입니다. 이게 농담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진짜요. 바이오하자드 게임의 원래 장르가 호러 장르입니다. 이런 호러 장르 게임은 빛이 분위기를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즉 광원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장소의 분위기를 만들고 게이머의 몰입감을 형성하는 등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 게임에서 엔비디아가 강조하는 건 단순 레이트레이싱이 아니라 패스트레이싱입니다. 물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레이트레이싱 효과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패스트레이싱은 레이트레이싱과 뭐가 다르길래 따로 구분하는 걸까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단지 레이트레이싱의 고급 버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 이 장면을 예로 들어 볼게요. 그래픽 옵션에서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패스트레이싱의 적용 유무만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그래픽이 상당히 달라 보이죠. 먼저 색감에서 차이가 느껴집니다. 우측 상가에서 나오는 실내 조명, 그리고 창가에 붙어있는 사인물, 거기에 가게 상단에 있는 커다란 네온 간판에서 나오는 조명이 거리에 반사되었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렇게 보면 확실히 패스트레이싱 쪽이 좀 더 현실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상가 앞에 서 있는 커플도 자세히 보면 옷에 조명이 반사되면서 자연스러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걸 볼 수 있고, 멀리 떨어져 있는 상가의 입구 조명과 실내 조명도 벽에 반사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더 현실적이라고 느껴진 건 간판 맞은편 가로등에 걸려있는 현수막에도 간판의 조명이 비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현수막의 움직임에 따라서 또 주름에 맞춰서 반사되는 부분이 처리되는 건 개인적으로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물론 가장 놀라웠던 건 그레이스인데 패스트레이싱을 적용했을 뿐인데 이 정도면 그쵸, 성형한 거 아닌가 싶네요. 머리카락에 비춰진 조명을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 이 얼굴 보니까 그냥 좀 그렇네요. 자, 그리고 이건 개인적으로 가장 놀란 부분인데 이 게임은 컷신이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스토리 전개상 컷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몰입감을 유지하는 부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패스트레이싱이 컷신에서는 크게 차이를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하지만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 패스트레이싱 옵션을 사용한 컷신에서는 유리에 인물이 비치는 걸 볼 수가 있죠. 인물만 비치는 게 아니라 안쪽에 있는 침대와 같은 사물도 자연스럽게 비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실시간으로 연산을 해서 이렇게 처리해 준다라는 게 더 놀라운데 너무 사실적이어서 개인적으로 이거 비교하면서 너무 많이 놀랐어요. 자, 엔비디아가 말하는 패스트레이싱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장면 전체의 빛 이동을 하나의 통합된 레이 기반 알고리즘으로 계산해서 반사, 굴절, 그림자, 간접광까지 물리적으로 더 일관되게 재현하는 렌더링 방식을 뜻합니다. 자, 패스트레이싱은 레이트레이싱과 뭐가 다를까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저도 솔직히 레이트레이싱 상위 버전 정도로 생각했지 큰 차이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레이트레이싱 높음 옵션과 패스트레이싱 옵션을 적용한 화면을 서로 비교해보면 꽤 큰 차이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먼저 색감에서 차이가 있죠. 이건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상가의 간판 그리고 내부 조명이 밖으로 확산되면서 이 인도 쪽에 영향을 줬기 때문이에요. 기존 레이트레이싱 옵션에서는 이런 부분까지는 처리하지 못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량 창문에 비친 간판의 이미지를 보면 둘 다 이미지가 비춰지는 건 동일하지만 패스트레이싱 쪽이 좀 더 깔끔하고 또렷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와중에 신기한 건요, 차량의 몰딩이라든지 손잡이 쪽의 이 표면이라든지 음영 처리에서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게임에서 접하는 레이트레이싱은 종종 효과별로 부분 적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그림자나 물체의 반사를 구분해서 따로 쓰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패스트레이싱은 이런 요소를 따로 계산하는 대신 직접광과 간접광, 반사, 굴절, 그림자, 주변광 차폐 같은 조명 형상을 하나의 프레임워크 안에서 통합적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결과 차이도 단순히 반사가 더 선명하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패스트레이싱은 빛이 어디서 와서 어떤 표면을 맞고 그 다음 어디로 튀고 어떤 재질에서 얼마나 퍼지거나 꺾이는지를 한 흐름으로 다루기 때문에 장면 전체의 조명 설득력이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게임에서 중요한 이유, 특히 서바이벌 호러 장르인 이 바이오하자드 레퀴엠 같은 게임에서 중요한 이유는요, 분위기와 몰입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자, 어두운 환경에서 손등 등과 같은 국소 광원이 있는 장면에서 빛이 벽, 바닥, 오브젝트 표면을 타고 퍼지는 과정이 좀 더 자연스러워지고 그림자 경계도 더 현실적으로 바뀝니다. 이건 단순히 그래픽이 화려해진다가 아니라 장면의 공간감과 현실감이 전달해주는 심리적 압박감이 달라진다는 쪽에 가까워요. 특히 화면 속에서 접하는 그래픽들이 현실에서 우리가 접하는 상황과 비교했을 때 크게 괴리감이 느껴지지 않을 때, 예를 들면 유리를 사이에 두고 이 두 캐릭터가 대화하는 장면에서 유리에 비치는 사물과 인물의 모습, 그리고 유리 혹은 스테인리스 같은 재질로 만들어진 물건들의 자연스러운 재질감 표현, 그리고 환경 속 사물의 자연스러운 그림자 표현 등 빠르게 지나가는 그래픽이지만 충분히 현실적인 모습이 반영되었을 때 와, 그래픽 괜찮다, 사실적이다 라는 느낌을 우리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하지만 문제가 있죠. 패스트레이싱은 빛의 경로를 훨씬 더 정교하게 계산하기 때문에 당연히 렌더링 비용, 렌더링 코스트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특히 어두운 공간에서 작은 광원, 유리, 반사, 그림자가 동시에 등장하면 이 샘플링 부담이 커지고 그 결과 노이즈와 프레임 확보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들어오는 기술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레이 리컨스트럭션입니다. 바이오하자드 레퀴엠은 패스트레이싱을 사용하게 되면 이 레이 리컨스트럭션이 자동으로 켜지게 되어 있어요. 레이 리컨스트럭션은 레이트레이싱 장면에서 생기기 쉬운 거친 노이즈, 불안정한 반사, 흔들리는 디테일을 AI가 더 일관되게 정리해주는 역할을 하는 기술입니다. 자, 패스트레이싱의 차이가 워낙 컸기 때문에 이 패스트레이싱 이야기가 좀 길었는데 패스트레이싱만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DLSS4에서 중요한 변화는 AI 모델이 트랜스포머 기반으로 크게 진화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더 높은 시각적 안전성, 그리고 고스팅 감소, 움직일 때 더 높은 디테일, 더 부드러운 엣지를 구현합니다. DLSS4에서 신경망 모델이 바뀌면서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슈퍼 레졸루션도 바뀌었습니다. 일단 게임 내 옵션 화면에서 익숙한 화면을 볼 수가 있죠. 이제는 다들 익숙하실 겁니다. DLAA, 품질, 균형, 성능, 고성능 프리셋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4K 해상도 기준으로 울트라 프리셋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패스트레이싱을 활성화했을 때 슈퍼 레졸루션 프리셋별 프레임은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이 4K 해상도라는 걸 감안을 해본다면 이 상태에서는 울트라 퍼포먼스 프리셋을 선택한다면 충분히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겠죠.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부분은 DLSS의 이전 버전에서는 슈퍼 레졸루션을 퍼포먼스라든지 울트라 퍼포먼스, 이 프리셋을 쓰게 되면 화면에서 얇은 전선이라든지 철망 같은 사물은 제대로 표현이 안 되거나 흔히 말하는 자글거리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생기는 이유가 4K 해상도 출력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원본 이미지 해상도를 가지고 2260p, 즉 4K 해상도의 이미지를 만드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가로 세로 비율이 아닌 총 픽셀 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트라 퍼포먼스의 경우는 33%로 줄어들게 되면 원본 픽셀 기준으로 봤을 때는 11%의 픽셀 정보만 가지고 렌더링을 하고 나머지는 AI를 통해서 만든다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부족한 정보를 AI로 만들어서 이미지를 만들다 보니 이전 버전에서는 업스케일링된 이미지에서 철망이나 케이블, 그리고 머리카락 같은 아주 이런 자잘한 미세한 이미지들의 품질이 떨어지고 움직일 때 잔상이 생기는 문제점이 있었던 겁니다. 자, 이 부분이 DLSS4로 넘어오면서 CNN 모델에서 트랜스포머로 바뀌었고 안정성 및 고스팅 감소, 그리고 움직이는 장면에서의 디테일이 향상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최근 출시된 DLSS 4.5 버전에서는
트랜스포머 모델이 2세대로 바뀌면서 훨씬 품질이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이 바이오하자드 레퀴엠에서도 품질 프리셋과 성능 프리셋을 비교를 해보면 이 정도로 확대를 했을 때는 차이점을 느낄 수가 있지만 이전 버전 대비 슈퍼 레졸루션의 품질이 굉장히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MFG, 즉 멀티프레임 제너레이션도 살펴봐야 되겠죠. 이 기능은 안타깝지만 공식적으로는 RTX 50 시리즈 전용입니다. 프레임 제너레이션은 프레임을 최대 2배까지 향상시킬 수 있는 기능이었는데 멀티프레임 제너레이션은 최대 4배까지 향상시킬 수 있는 기능이죠. 물론 이 영상을 제작하는 현 시점에서 DLSS 4.5가 출시가 되었고 DLSS 4.5에서는 최대 6배까지 프레임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옵션 화면을 보면 프레임 생성 항목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RTX 40 시리즈를 쓰시는 분들은 2X까지 적용이 가능하실 거고 RTX 50 시리즈는 4X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해상도가 높아지면 기본적으로 지연 시간이 올라가죠. 거기에 멀티프레임 제너레이션까지 사용하게 된다면 지연 시간이 더 올라가는데 엔비디아 리플렉스가 함께 켜지면서 이 지연 시간이 올라가는 부분을 상당수 잡아주는 걸 또 볼 수가 있습니다. DLSS 4.5가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바이오하자드 레퀴엠에도 적용이 되면 6X까지 지원되는 걸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이제 RTX의 차이는 단순히 그래픽에서 반사가 있니 없니로 나뉘는 게 아닙니다. 장면 전체의 물리적 설득력과 그로 인한 몰입감, 현실감의 차이점을 만들어내는 기술로 바라봐야 될 겁니다. 이 부분에서 패스트트레이싱과 레이 리컨스트럭션 같은 기술이 중요해졌고 슈퍼 레졸루션은 단순히 업스케일링이 아니라 여러 프레임과 모션 데이터를 참고해서 최종 이미지를 재구성하는 기술로, 그리고 DLSS4의 트랜스포머 모델은 기존보다 더 많은 고스팅 감소 그리고 움직이는 장면의 디테일과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DLSS4 멀티프레임 제너레이션은 RTX 50 시리즈에서 렌더링 프레임 사이에 AI 생성 프레임을 추가해 패스트트레이싱과 같은 초고비용 그래픽을 고주사율로 끌어올리는 역할도 하고 있죠. 그리고 리플렉스가 그 과정에서의 반응성을 최대한 유지해줍니다. 자, 만약 여러분들이 엔비디아 지포스 RTX 그래픽 카드를 가지고 계신다면 최신 드라이버 업데이트 잊지 마시고요. 즐기는 게임에서 DLSS를 지원한다면 꼭 챙겨서 사용해보시고 나에게 맞는 옵션을 찾아서 좀 더 쾌적하게 게임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바이오하자드 레퀴엠 이야기로 영상을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제가 게임 좋아하는 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좋아하는 게임 이야기로 마무리 좀 해볼게요. 자, 바이오하자드 레퀴엠은 바이오하자드 메인 라인으로 9번째 작품입니다. 그리고 시리즈 30주년을 맞는 시점에 나온 의미 있는 작품이죠. 캡콤은 이번 작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라쿤시티와 엄브렐러의 큰 서사로 돌아오고 싶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작품에서 새로 등장한 히로인 뉴페이스가 있습니다. 바로 FBI 정보 분석관 그레이스 애쉬크로프트입니다. 자, 그레이스는 어머니가 8년 전 살해된 장소와 관련된 사건을 맡게 되는데 이 어머니인 알리사 애쉬크로프트는 라쿤시티 사건의 생존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작에 등장하는 그레이스는 단순한 히로인이 아니라 시리즈의 오래된 비극과 직접적으로 이어진 인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 작품에는 시리즈의 상징과 같은 존재 레온 S. 케네디도 함께 등장을 합니다. 자, 바이오하자드 시리즈를 오래 좋아했던 분들이라면 이 작품이 더 흥미롭게 보이는 이유가 하나 더 있죠. 공식 인터뷰에서 캡콤은 레지던트 이블 4부터 6까지는 3인칭 중심, 그리고 레지던트 이블 7과 빌리지에서는 1인칭 중심으로 흘러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레퀴엠은 그 둘을 나누지 않고 플레이어에게 1인칭과 3인칭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자, 레퀴엠 PC판은 오늘 설명드린 DLSS4의 이런 어떤 공식적인 기능들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지포스 RTX 50 시리즈가 탑재된 데스크탑, 노트북, 그리고 그래픽카드를 구매할 경우 바이오하자드 레퀴엠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요. 혹시 만약 구매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트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